안녕하세요. 네, 수술 미래를 바꾸는 김연아 기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비용 처리가 되는지 주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가와서 이런 영상들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때라도 올려야 이제 미리미리 줄여놓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세액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를 우선은 기장을 하면요, 세액공제를 20%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장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는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2017년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 제조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관련 서비스업이나 미용실,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은 2017년도 소득이 7,500이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복식장부,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장부로 기장을 하시게 되면 20%의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기장을 해놓으셨으면 기존에 결손을 내신 그 내용을 토대로 2월 결손금 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손이 날실수록 반드시 기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곧 사업을 접으실 거 아니라고 하면 사실 첫 해년도부터 한 3차년도까지는 결손이 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그 결손금들을 차곡차곡 누적을 해놨다가 세법에서 정당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그 2월 결손금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어요. 네, 10년 동안 2월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장을 해놓으시면 그 2월 결손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결손이 날수록 복식장부를 꼭 기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무서에 내가 결손이 됐다라고 알리고 약속하고 사인을 저희가 해줘야, 그래야만 나중에 2월에 쓸 수 있는 거지, 보통은 올해 얼마 소득도 안 났는데 내년에 세금 낼 때나 복식장부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 그것도 되게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결손이 나셨다고 하면은 그거를 반드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감면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느냐,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느냐, 소기업이냐 또 중기업이냐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3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여기에 속하는 업종은 굉장히 많은 건설업, 도소매, 운수업, 그리고 출판업이라든지 엔지니어링 사업이라든가 또 정보통신업이나 연구 개발업,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그리고 영화, 방송, 출판, 광고업, 소프트웨어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되거든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입니다. 굉장히 혜택이 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를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50% 감면이 5년 동안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상 업종에 해당돼야 되고, 연구개발업, 광고업, 방송, 전기통신, 건설, 음식점, 창업 중소기업의 음식점도 있습니다.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이라든지 또 그 밖에 과학기술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업종이 있고요.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용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핸드폰 수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업체들도 다 감면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청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는데, 만약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수도권 내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5년 동안이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면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이라고 하면 창업 당시에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100% 감면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 부분, 즉 노란우산 공제와 그 다음에 개인형 IRP,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소득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란우산 공제와 퇴직연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저축을 하면 세금을 빼주겠다, 폐업을 하시거나 하면은 우리 근로소득자처럼 퇴직금이 납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이하까지는 500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그래서 보통은 이제 300만 원 정도까지 납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1억이 넘어가게 되면 2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형 IRP라고 해서 사업소득자들도 퇴직연금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IRP에 7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12%에서 15%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가까운 은행 가셔서 미리 납입을 해놓으시면은 700만 원 내고 한 100만 원 정도 세액 효과를 누리시는 거예요. 이런 상품은 없어요.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가까운 주거래은행 가셔서 가입한다고 하시면은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또 이거 외에는 비용 처리되는 항목들을 늘리셔야 되겠죠. 그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제 주택자금 관련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납입 내역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본인의 그 주거용도, 그러니까 세금 다 납부하고 이자 갚으라는 거죠.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세금 내고 납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은행에도 가보시면 그런 상품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금 대출이라든가 사업장과 관련돼서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확장하거나 인원을 확장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대출들은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는 게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은행에 2018년도 이자 납입 내역서 반드시 원금에 대한 상환 내역이 잘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원금도 어떻게 상환이 되어 갔는지, 그래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그 금액이 2018년도 재무상태표상의 대출 잔액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 잔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도록 먹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인건비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은 비용 처리가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순이익 있죠? 사업소득 금액의 기부금 지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국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00% 소득금액 내에서 1억을 벌었는데 거기서 5천만 원 기부했다. 5천만 원 당연히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한 30% 정도,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합니다. 경조사비계의 경우에는 연간으로 2,400,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 금액은 인정이 가능하신 거고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그 한도 금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2,400만 원 정도가 한도액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조사비도 이제 인정이 가능하고 식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있으면 이게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지만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은 4대 보험 직원이 없으시잖아요. 알바생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사업장과 관련한 이제 화재 보험료라든가 또 인사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든가 재물보험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인정되고 본인의 어떤 신체와 관련된 실비라든가 종신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 관련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매냐, 리스냐, 렌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연간 금액은 800에서 1000만 원입니다. 가끔 가다가 구매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용 처리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셔야 됩니다. 작가분들이나 유튜버분들이나 이 집에서 쓰는 월세,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들 비용 처리 되느냐? 원칙은 되지 않습니다. 사적인 용도와 업무 용도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리까리한 것들은 당연히 세무서에서 부인하겠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일단 주로 질문 오시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영상 드렸던 거에 또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세금을 마구마구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희 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